오늘은 아내의 친척 오빠 결혼식에 가고 있다. 결혼식 시간은 3시인데 결혼식 장소가 여주라 가는 김에 아침에 출발해서 근처 카페에 가기로 했다. 일찍 출발했다고 생각했는데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중간부터 차가 막히기 시작했다. 차가 막히면 막히는 대로 날씨도 구경하고 노래도 듣고 아내랑 수다도 떨어서 우리 반의 카페가 되었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무이숲이라는 대형 카페에 왔다. 결혼식 장소하고 가까워서 왔는데 카페 앞에 잔디밭도 있고 마침 플리마켓도 하고 있었다. 카페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엄청 쾌적하고 넓어서 대가족끼리 와도 아주 좋을 것 같다.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무이 블렌드 하나. 그걸로 2개 주세요. 결혼식은 3시라 점심을 먹기에 애매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간단하게 빵을 샀다. 잘 잘리네. 1시간 30분 정도 카페에서 놀다가 결혼식장으로 갔다. 자, 여기까지 나와도 돼? 마음에 안 들어. 그 움직이면 그냥 다 나와. 근데 얘를 조금 오늘 결혼식 축의대를 내가 하기로 했다. 원래는 형님이 해주시기로 했는데 일이 생겨서 내가 대신 급하게 맡게 되었다. 축의대는 최근에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떨리거나 긴장되지는 않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뷔페를 먹었다. 점심은 먹은 빵 때문인지 속이 안 좋아서 뷔페 음식은 많이 먹지 못했다. 차를 반납하고 집에 왔다. 회사 동료가 생일 선물로 하이볼 잔을 보내줬는데 집에 오니 택배가 와서 언박싱을 했다. 덕분에 위스키를 먹을 수 있는 핑계가 생겨서인지 나보다는 아내가 더 좋아했다. 너무 귀여워. 아, 오케이. 난 3개. 올려? 오, 대박. 이거 진짜 너무 좋잖아. 저녁은 노브랜드산 야끼소바, 유린기를 해먹었다. 집에 와서 배가 고팠는지 아주 맛있게 먹었다. 그럼 내가 자르는 거 느꼈는데 신나고 좋다. 이거 뭐냐, 설치비가 2만 원이더라고. 아, 설치해주는 거? 거실 화장실에만 비데가 있고 안방 화장실에는 비데가 없어서 저렴한 비데로 하나 구매를 했다. 가끔 동시에 볼 일이 생기면 여기다가 누군가는 비데 없이 사용해야 하는데 이제는 비데 없이 볼 일이 보는 게 어려운 32살 아기들이다. 비데 설치는 아내가 했다. 했는데 나는 사용 설명서를 보고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걸 잘 못한다. 예전에 이사 오고 테이블을 설치하는데 테이블 다리 방향을 반대로 하는 바람에 1시간 넘게 설치하지 못했다. 그래서 설치하는 걸 좋아하고 잘하는 아내가 설치 조립을 담당하고 인터넷에서 제품을 비교하고 주문하는 건 내가 좋아해서 나는 발주 담당을 맡고 있다. 이렇게 서로가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균형 있는 우리 관계가 참 좋다. 비데 설치 완료. 저녁이 되자 내일 출근할 생각에 월요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최대한 내일 출근 생각을 막기 위해 맛있는 저녁을 먹기로 했다. 갑자기 수육이 먹고 싶어서 집 앞 정육점에서 앞다리살을 사왔다. 간장 소스가 맞네. 뭘지 가져갈까? 그리고 롯데카드에서 시유 편의점 4,000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할인 쿠폰을 줘서 음료수와 소주를 사왔다. 밖에서 사 먹으면 4, 5만 원은 들 텐데 집에서 만들어 먹으니 만 원도 안 들이고 푸짐한 한 상에 소주를 곁들여 아주 맛있게 먹었다. 아내가 회사 점심으로 삼각김밥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해서 퇴근하고 마트에 들렸다. 이러면 안 좋아. 나는 요런 긴면이지. 소떡소떡은 떡이라 그런지 30% 저렴하게 샀다. 집에 와서 저녁 먹기 전에 간식으로 소떡소떡을 먹었다. 마트에서 산 거라 기대 없이 먹었는데 생각보다 양념이 맛있었다. 생각보다 양념이 맛있는데? 괜찮아? 우리 집 간식 창고고. 간식 창고는 저희 회사 매점에서 사오는 건데요. 과자랑 집에 먹을 거 사다놔요. 과자를 생각 못했어. 아니 이거를 통칭하는 말이 있잖아. 식재료 말고 간식? 간식들? 오늘의 저녁 메뉴는 어제 먹고 남은 미역국, 부대찌개 하고 남은 소세지와 두부 그리고 집에 있는 계란이다. 저녁 식사 끝. 다 비웠어. 진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나. 오늘 친한 동생이 청첩장을 준다고 해서 고속터미널 근처에서 아내와 같이 만났다. 동생은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내가 멜버른에 있을 때 만났다. 2015년에 타지에서 만난 인연으로 한국에 와서도 안부를 묻고 종종 만나는데 이렇게 기쁜 소식에 초대를 받게 돼서 너무 기쁘다. 작년 집들이 이후로 1년 만에 보는데도 어제 본 것처럼 편하고 좋다. 동생은 얼마 전에 아파트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돼서 내년에 이사한다고 한다. 어느덧 동생이 집도 사고 결혼을 한다고 하니 어려운 세상을 잘 헤쳐나가는 것 같아 왠지 친오빠처럼 뿌듯하고 대견했다. 저녁은 동생이 사준다고 해서 맛있게 얻어 먹었다. 동생이 간호사라 약속날 나이트 근무라서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2차로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만 잠깐 마시고 가기로 했다. 한참 수다를 떨고 갈 시간이 돼서 있기 전에 아내가 결혼 축하 선물로 어제 저녁에 직접 만든 휘낭시에를 선물했다. 누구요? 직접 만든 그래서 좀 느끼하더라고요. 오늘 먹어봤는데 제가. 어떻게 만들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도 청첩장 선물을 받았다. 내가 찍어야지. 이렇게 각자 선물을 받은 것 같아 집에 가는 길에 왠지 모르게 든든했다. 오늘의 만남에 나 받을 게 있다고? 퇴근하고 친구 언니네 미용실에 가고 있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은 금세 줄어드는데 머리는 한 달만 지나면 금방 자란다. 나는 별로 꾸미는 거에 관심 없어서
옷이나 신발 같은 패션에 돈을 거의 안 쓴다. 하지만 커트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한다. 커트를 하는 날이면 그렇게 개운하고 시원할 수가 없다. 학생 때는 돈이 없어서 반삭을 하고 다녔는데 직장인이 되고 월급을 받으면서 가장 좋은 점은 한 달에 한 번 커트 플렉스를 할 수 있다는 거다. 집에 와서 저녁으로 아내가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줬다.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 노브랜드 메밀국수와 닭꼬치를 먹었다. 요즘 거의 노브랜드 요즘이 아니야. 먹었어요? 맛있어?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집안일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다. 내가 저녁을 차리면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각자 알아서 가사 분담을 하고 있다. 시간 여유가 있어서 잠깐 저녁 산책을 나왔다. 산책을 하다가 주류점에 들려서 금요일에 마실 위스키를 샀다. 금요일에 친한 동생이 집에 놀러 오기로 했는데 동생이 술도 좋아하고 잘 마셔서 가성비 좋은 위스키를 샀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과일 가게에서 오렌지 5개, 참외 5개를 샀다. 맛있는 걸로 고르려고 하는데 맛있는 게 뭔지 몰라서 그냥 단단하고 모양 예쁜 걸로 샀다. 오늘은 집 근처 맛있는 돼지갈비 가게에서 외식을 하기로 했다. 가게한테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이 가게는 생긴 지 1년 정도 됐는데 다른 가게와 비슷하게 오픈발이 지나면 손님이 없을 줄 알았다. 왜냐면 그 전에 있던 막창집도 장사가 안 돼서 망했기 때문에 비슷한 절차를 밟을 줄 알았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손님은 오히려 더 많아졌고 우리도 호기심에 방문했다가 인생 돼지갈비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오늘 원래 돼지갈비 2인분에 냉면 한 그릇씩 먹으려고 했는데 돼지갈비 3인분, 된장찌개, 공깃밥, 후식냉면 2개, 소주 2병을 먹었다. 맛있는 음식 덕분에 가식은 했지만 만족스러운 외식이었다. 오늘은 친한 동생이 집으로 놀러 오기로 했다. 아내가 재택이라 간단한 음식을 먼저 준비하고 있다. 샐러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덮으면 끝이야? 아 뜨거. 작년에 집들이를 많이 한 덕분에 그 경험을 살려서 간단하지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준비했다. 그러게. 오랜만에 만난 동생과 근황 토크를 했다. 최근에 동생은 노래 앨범도 내고 본인의 에세이를 독립 출판을 했다. 게다가 지난 연말에는 직접 준비해서 작은 공연도 열었다. 겉으로는 다채롭게 살아가는 듯 보였지만 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깊은 우울함이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다. 동생이 본격적으로 노래를 시작하려고 했을 무렵 코로나가 터졌고 계획했던 공연이나 버스킹은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나네. 맞아. 먹읍시다. 자신을 꿈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지만 코로나라는 장애물이 막아버린 셈인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체된 느낌을 받은 것 같다고 한다. 그 동생의 어려움이 얼마나 힘든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건네줄 수 있는 위로라든지 격려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인생의 선배로서 이렇다 저렇다 조언을 하기에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저 동생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면서 잠시 우울했던 마음을 잊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 우리 부부도 올해 나이가 벌써 32살이다. 예전에는 막연하게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뭐라도 될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살다 보니 세상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절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많이 느꼈다. 언젠간 우리 유튜브에 몇십만 명이 찾아와 줄 수도 있고 또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지만 알 수 없는 결과를 걱정하기보다는 우선 처음 목표했던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열심히 지속해 보려고 한다. 어딘가에서 방황하며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